1, 2, 3, 4인데 수가 1, 2, 3, 4하고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1, 3, 4, 5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4하고 1, 3, 4, 5야. 룰이 좀 달라졌지? 룰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용도를 일일이 써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이박 최 하고 김이박 누구 성이 누가 있어? 성이 다 김이박 최밖에 없어? 백이 있네. 백. 백하면 헷갈리네. 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이게 미팅을 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동성동본 같은 성씨는 결혼을 안 합니다. 안 한 룰이 있었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해가지고 그럼 어째 김은 김으로 안 가겠죠. 김은 다른 성으로 할 거라고. 그럼 다른 성으로 다른 성을 연결한다. 이게 교란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대신 얘가 세트가 다르지. 그럼 완벽한 교란순열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수용도를 그려서 푼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거지. 우리는 수를 저번 시간에 외우긴 했지만 알았어요? 풀이 과정은 수용도로 풀었다. 이런 사실이 중요하겠죠. 알겠지? 짝을 짓는 거, 대응관계에 대한 내용은 수용도를 그리는데 수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얘도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1, 2, 3, 4로 쓰고 위에다 붙여놓고 밑에다 1, 2, 3, 5를 쓰겠죠. 이렇게 수용도를 쓸 겁니다. 위에다 붙여놓고 이게 함수적 수용도 표현입니다. 이놈이 F1, F2, F3, F4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쓸 거냐. 됐어요?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지. 자, 두 개를 대응시킬 때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지.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줄을 세우면 되겠지. 하나를 놔두고 하나를 줄을 세운다는 생각이라고요. 체크가 하나 더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 세 개,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졌습니다. 1, 2, 3, 4, 5, 6을 중복을 허락하여.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1, 2, 3, 4, 5, 6 중 중복을 허락했다. 이 말은 2를 여러 번 쓰겠다. 2를 여러 번 쓰겠다. 이것도 된다 이거지. 네 개를 택하고 네 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습니다. 네 개 하나씩 적어. 네 개를 골라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큽니다. 정사각형이 있는 애는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큽니다.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릅니다. 룰이 얘랑은 다르다. 보통 우리가 이유다 할 때는 다른 색을 칠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됐니?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선생님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는 말은 뭐야? 일일이 써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일일이 써야 된다 이거지. 적어도 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는 몇 개는 필요해? 현재 2개는 필요하겠지. 자, 얘랑 이웃하는 건 다르죠. 얘랑 이웃하는 건 다르고 얘랑 이웃하는 건 다르지. 그럼 적어도 몇 개는 필요하겠어? 사각형에서 2개가 필요하겠지. 적어도 2개가 필요하겠지. 됐나요? 그러면 위에 1개, 밑에 2개, 적어도 3개는 필요하겠고 또 얘랑 같을 때와 얘랑 다를 때가 있겠네요. 몇 개가 필요해? 그러면 3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고 4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네요. 됐니? 그럼 식을 단순화시키면 이제 끝났어요. 수가 몇 개 있다고? 수가 3개가 있을 거고 수가 4개가 있을 거야. 2개는 안 되겠지? 까지 되면 이제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배치만 시키면 돼요. 수 골라주고 6시 3 골랐고요. 6시 4 골랐고요. 자, 6시 3에는 3개의 수를 골랐어요. 그렇게 3개의 수를 고르게 되면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 가장 작은 놈이 들어가니까 얘는 고정이야. 그러지?
나머지 두 개의 수가 있겠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수는 하나가 들어가겠죠. 똑같게. 그럼 자리 바꾸면 발생하겠네.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수가 4개가 있어. 수가 4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위에가 가장 작은 놈이 들어가겠고 나머지 세 칸의 수는 관계가 없겠지. 다 다르니까 곱하기 3패 가겠다 이 말이죠. 자, 일일이 썼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일일이 수를 쓸 때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쓰면 좀 더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수가 몇 개 필요했다? 3개 필요했다? 4개 필요했다. 알겠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일이 씁니다. 일일이 쓰면서 내가 고생을 좀 하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수가 3개가 필요하네, 4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거는 일일이 쓰면서 느껴야 됩니다. 됐죠? 단 일일이 쓸 때는 선생님이 뭘로 작성하라고? 표로 작성해달라 이거지. 뭘로 작성해라? 표로 좀 작성해달라. 그러면 좀 더 규칙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15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선들로만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야. 자, 직사각형의 개수 한번 세면, 자, 이쪽으로 세볼게. 이쪽에 우리 어떻게 셌어? 이쪽에서 세면 선 2개 골라주고 선 2개 골라주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나왔다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지. 요걸 사용을 할 거야. 요걸 사용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이야. 그래서 개수 셈이 좀 불편합니다. 개수를 셈이 불편해. 됐니? 이게 몇 개 끊어진 거냐면 현재 도형을 그리다 보면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와. 이건 너무 오바야. 오바. 3개 정도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4개는 오바야. 됐어요? 4개를 한꺼번에 생각한다는 건 어려워. 우리는 웬만하면 2개만 생각할 거고 어쩔 수 없으면 3개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4개는 오바야. 그래서 그럼 4개는 어쩐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얘를 안 세겠다 이거지. 그럼 얘는 따로 세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중복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 그려봤잖아. 그나마 생각할 수 있어. 4개짜리는 그려본 적이 없지. 그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그린다가 아니라 잘 안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면 얘를 우린 따로 세겠다 이 말이지. 따로 어떻게 세겠냐면 이 중에 우리가 이쪽을 세다 보면 이거 셌겠어 안 셌겠어? 셌겠지. 이런 건 안 셀 거야. 포함이 안 된 요 놈만 셀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놈을 셀 거라고. 이런 놈 따로. 그럼 얘부터 세놓고 갈까? 자, 얘만 포함되는 거. 얘만. 자, 얘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얘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포함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렇게 일일이 셀 거라고. 어렵지 않으니까. 얘가 포함되는 것은 6개가 되겠지. 맞나요? 얘가 포함되는 거 5개. 얘가 포함되는 게 6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안 센 거 있습니까? 여기서 뒤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아까 셌잖아. 그러지? 우리는 여기다가 6개를 11개를 적어놓고 따로 세겠다 이 말이고, 이제는 뭐만 세면 돼? 이쪽만 세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 잘. 빨간 거에 세는 것은 어렵지 않죠? 어떻게 세? 하나, 둘, 3개 중에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 3C 곱하기 5C2. 빨간 거에 셌습니다. 자, 초록색 셉니다. 초록색 4C 곱하기 4C2. 노란 거에 셉니다. 얼마야? 3C 곱하기 5C2. 이래 되네. 이렇게 셌어. 근데 세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했지. 중복이 발생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중복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쌤이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이 중복성 때문에 이렇게 풀어준 거야.
중복성 때문에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복이 여기에서 발생했지. 됐니? 빨간 거하고 초록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두 번 셌을 거 아니야. 두 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 놈을 다시 빼주겠네. 몇 개 몇 개야? 3C, 4C.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하다 보면 여기서 중복을 발생했네. 3C, 4C. 똑같네요. 똑같아. 또 어디가 있냐면 또 여기가 있지. 다시 빨간 거하고 초록색 중복 여기에, 그 다음에 초록색하고 노란 거가 중복이 여기에. 근데 셋 다 중복이 발생하는 여기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됐니? 잘 보세요. 수를 써줄게. 잘 봐. 영역별로 잘 보세요. 자, 빨간 걸 세다 보면 내가 여기 한 번을 셌어. 빨간 걸 하다가. 자, 초록색 하다가 여기 한 번을 셌죠. 여기까지 되니? 자, 노란 거 하다가 보면 여기 한 번을 셌겠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 가지고 우리는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을 뺐단 말이야. 몇 번 뺐어? 이 부분에서 한 번 뺐어. 이 부분에서 한 번을 뺐어. 다시 이쪽에서 중복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한 번을 뺐어. 이해 되니 지금? 빼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다 한 번씩 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지. 얘를 지금 몇 번 셌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선다 이거지. 그럼 집합적으로 가면 이놈을 다시 더할 가능성이 있어. 되니? 이 개수를 적어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세면 한 번씩 다 셌다 이거 되겠죠. 그래 여기다가 얘를 더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개수 세는지 어떻게 알겠지? 3개짜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칠 740번을 일단 패스. 자, 748번입니다.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습니다. 20장 중에 3장을 뽑았습니다. 20장 중에 3장을 뽑았어.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 그러면 일단 우리는 3의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승광아, 3의 배수 판정법이 뭐냐? 이런 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더해서 3의 배수면 되겠지? 됐어요? 앞으로는 그걸 쓰지 않고 이렇게 쓸 거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틀린 말은 아니야.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더합니다. 자, 뭘 더한다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더할 거야.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야. 그러면 수의 사이즈가 줄겠지.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갈 거야 그러면? 1, 2, 0으로 가겠지. 1, 2, 3, 5, 6, 7, 8, 9, 10으로 가는 게 1, 2, 0, 1, 2, 0, 1, 2, 0으로 갈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3의 배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로 분리 작업을 합니다. 준비 작업입니다. 얘를 약식 표현으로 1, 2, 0이라고 나는 쓸 거고, 얘의 공식적인 표현은 왜 0이 세 번째 왔어? 0이 첫 번째 아니야? 1, 2, 3입니다. 1, 2, 3. 0이 세 번째야. 만약 수가 0이 있으면 0, 1, 2로 갈 거고요. 자, 이게 대한 공식적인 표현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 이게 자연수의 공식적인 표현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놈을 약식으로 이렇게 쓰고 오고, 혹시 소수령에 내가 이걸 썼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인정해 줄 거라고 나는 보고 있고, 이게 소수령에서는 너희들이 이 정도만 하는 거고, 너희들이 뭐냐 빈칸 넣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 말에 대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 됐어요? 식으로 이렇게 써줄 거라고. 식으로. 얘가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0인 거에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빼기로 해.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1부터 20까지를 우리는 쓸 거야. 1, 2, 3. 쓸 필요 없지. 3개만 쓰면 끝나는 거지. 땡땡땡. 20은 얼마야? 20은 나머지가 얼마야? 3의 배수 반정법을 너희들이 잘 이용하라는 것은 올해가 2025년이잖아. 그러지? 2025를 3으로 나누면 아니 각 자릿수를 더하면 되잖아.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야. 각 자릿수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수의 나머지라고.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 있으면 나머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3의 배수란 말이 나오면 3의 배수만 있는 게 아니고 3으로 나눈 나머지 종류, 세 종류에 대한 생각을 해주라는 이 말이야. 그 중에 너희들한테 제일 쉬운 3의 배수만 설명을 한 거고. 알겠니?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종류는 세 종류야.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인 3의 배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제일 쉬운 생각이라고. 근데 나머지 부분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었으니까 3의 배수에 대한 생각이 쉽다면 나머지 애들도 생각이 쉬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흐름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20을 적으면 나머지가 2입니다. 요렇게 됐네. 그러면 개수가 안 맞네. 개수가 안 맞지? 3, 6, 18, 6개, 7개, 7개 있다. 요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죠, 일단. 이게 준비 작업. 준비 작업. 그리고 나서 조합을 찾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조합을 찾아. 자, 우리 문제는 3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 3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근데 4개짜리도 나올 거니까 일단 3개짜리 하고 4개짜리 조합을 찾아볼게요. 조합은 3개짜리는 어떤 조합이냐면 0, 0, 0 조합이 있고요. 1, 1, 1 조합이 있고 2, 2, 2 조합이 있어요. 동그라미 안 쳤어요. 나머지 종류입니다. 이 조합이 있고 다른 하나 0, 1, 2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몇 개야 그러면? 4가지 조합이 나왔다 이 말이야. 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야. 3의 배수 연습해가지고 3의 배수 나오면 이제 안 틀리도록 해야 돼. 배수의 경우의 수 중에 배수 문제는 3의 배수가 제일 많이 나와. 됐니? 3의 배수 대신 뭐만 달라져? 이 조건만 달라질 것이고 이 내용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이제 3가지 조합은 무조건 알 거고 우리는 뭐만 갖고 얘기를 할 거야? 나머지만 갖고 얘기할 거다 이거지. 그럼 000 조합은 요놈을 서로 다른 거냐? 0세개 뽑아라 이 말이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 뽑아라. 7개 중에 3개 뽑아라. 7개 중에 3개 뽑아라 이 말이 되겠지. 요것만 0, 1, 2만 하면 돼. 0, 1, 2는 0에서 하나,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 6, 7, 7에 되고 C로 줘도 관계는 없겠고. 이 문제는 풀었습니다. 됐어요? 자, 4개의 조합 쳤을게요. 4개 조합. 자, 4개 조합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3개 조합에다가 3개 조합이 3으로 나눠 떨어졌지. 자, 3개의 조합이 3으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이 3개의 조합에다가 0만 추가시킬 거야. 3개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3의 배수 하나 더 넣으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 이 3개의 조합에다가 0만 하나 추가시킬 거야. 자, 순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더라 이거야. 하나가 더 요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어. 1, 2, 1, 2 조합이 있어요. 1, 2, 1, 2 조합이 있어. 자, 3개의 조합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고 4개의 조합도 있다라는 건데 0 하나 추가하면 되고 1, 2, 1, 2 조합이 있다 이거야. 했습니까?
이 문제는 개수가 많으니까 이거 풀면 수가 엄청 커질 겁니다. 자, 요거 조합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고 소재는 지워진 재료는 좀씩 달라질 겁니다. 알겠나요? 집중하세요.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분할 분배는 100% 나오는 문제야. 100% 나옵니다. 100% 나올 거야. 문제마다 이거는 분할로 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4인승 자동차 한 대와 7인승 자동차 한 대에 A, B를 포함한 8명이 나누어 탑니다. 4인승, 7인승 8명, 이 중 운전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3명, A, B는 운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 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운전석을 제외한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자, 운전석을 포함한 운전석을 제외한 차 자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자리 배치를 한다는 소리 아니라 인원만 생각하겠다 이지. 인원만 생각하겠다 이거지. 됐니? 일단은 A차가 있고 B차가 있는데 자, A차에 운전수가 몇 명 있어? 운전수 3명이 있겠지? 운전할 수 있는 3명이니까 운전석은 이 사람만 배치를 시켜야겠지.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운전수 뭐가 나왔어? 첫 번째 운전수가 있겠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운전수가 들어가겠네. 그렇지? 일단 요것부터 배치를 하겠죠. 이거 배치를 하겠지. 됐니? 차가 운전수를 골라, 운전수가 차를 골라. 이게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운전수가 차를 골라, 차가 운전수를 골라. 운전수가 차를 골라, 차가 운전수를 골라. 문장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차를 고르는 게 맞을 수 있지. 그렇지? 차가 붕붕차야. 눈깔 달렸어. 그럼 사람을 고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바꿔보세요. 대응관계야. 짝을 짓는 거야. 함수적 요소는 좀 다릅니다. 알겠나요? 사람이 차를 고를 수도 있지만 차가 사람을 고를 수도 있지. 그러지? 현재는 차가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사람이 차를 고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 1번, 2번, 3번 중에 세 번째는 차를 고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문제는 차가 사람을 고르는 개념이 되는 거야. 됐어요? 사람이 차로 운전하려면 사람이 차를 고르려면 일단은 운전할 사람 3명 중에 2명을 골라주고 너 3명 중에 2명 운전해라 라고 골라주고 둘이서 차를 고르는 겁니다. 이 말하고 차가 사람을 골랐어. A차가 사람 3명 중에 골랐고 B차가 사람 2명 중에 골랐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운전수 배치했어? 운전수 배치했지?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몇 자리 남았어? 얘는 3자리 남았고 얘는 6자리 남았죠. 사람 몇 명 남았어? 사람 6명 남았죠. 6명을 두 차에 배치를 시키겠다 이거지. 근데 A하고 B는 다른 차에 타야 되겠지. A하고 B는 다른 차에 타겠지. 그러면 A하고 B를 먼저 배치를 시킵니다. A하고 B. 요거 틀렸어요? 차 이름에는 자, A하고 B는 A,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B, A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A, B라고 넣는 순간 곱하기 2를 쓰면 되는 거야. 나는 곱하기 2를 쓰고 A하고 B를 넣어놨다 이거지. 됐지? 이제는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자리 몇 자리 남았어? 2자리, 5자리 남았네. 자, 4명을 2자리, 5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 0, 4, 1, 3, 2, 2. 세 가지를 나눠서 풀겠다 이거지. 그럼 요는 곱하고 다시 요 케이스를 다 곱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차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AB가 있고 됐어요? AB가 운전수가 아니니까 AB를 넣고 운전수를 해도 되지만 상황상 운전수가 먼저일 것 같아요. 운전수 넣고 AB 넣고 나머지 넣고 됐나요?
문제 난이도는 좀 있네요. 있어. 이 정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어? 뭐야? 끝났네? 질문을 뭐야? 질문을 덜 한 것 같은데 이것들. 자, 하나 더 풀고 분할 분배가 워낙 잘 나오니까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출발하여 1층까지 내려가는데 7층에서 출발하여 1층까지 내려가는데 그래, 이 문장을 생각을 할 때 7층에서 탔습니다. 7층에서 사람이 탔어. 그럼 7층에 사람 내려 안 내려? 안 내리겠지. 그지? 6층부터 내립니다. 다 1층에서 탔어. 1층에서 안 내리겠지. 1층에서 7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적어도 1층에서 안 내리고 2층부터 7층까지 내겠지. 총 몇 개 층에서 내려? 6개 층에서 내린다. 요 말만 중요한 말이겠지. 그러지. 여기서 4층에는 4층이 없다라고 말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한 개 층이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2, 3, 4, 5, 6, 7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반드시 층이 높으면 층이 우리가 보통 짝수층만 운행하는 것도 있고 홀수층만 운행하는 것도 있잖아. 본 적 있잖아.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러지? 4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는 없잖아 보통. 그리고 초고층 같은 경우는 어떤 엘리베이터는 낮은 층만 운행할 거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높은 층만 운행하잖아. 그래서 이 층수가 중요한 게 층 21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몇 개 층에서 내리냐가 중요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알겠나요? 6개 층에서 내릴 거야. 6명이 타서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그 말이잖아 지금. 문이 안 열려 다른 데는. 그럼 6개 층이 아니네. 그럼 3개 층이네. 3개 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내렸다는 소리네. 3개 층에서 적어도 한 명씩 다 내렸다는 소리야. 그럼 6명을 3개로 분할을 해라 이거 말이죠. 6명이 그러면 114가 있고 1, 2, 3이 있고 2, 2, 2가 있겠지. 얘는 어떻게 돼? 6C 4, 2C 1, 1C 1 관계없다 했지. 114나 411이나 수를 쓸 때는 114로 쓸 거야. 411보다 114가 맞아요. 순서가. 그리고 나서 이놈을 200분의 1 한 거는 뭐야? 6명을 1명, 4명으로 분할을 한 거야. 근데 층 안 골라줬잖아. 층 안 골랐지? 여기다가 곱하기 3팩을 하겠다가 분배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저기서 줘라. 지금 눈깔이 빼가지고 경우의 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정신이 멍해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753번 풀게요. 가위바위보 4명이 게임을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4명은 좀 어려워요. 3명 해볼게요. 2명은 할 필요가 없어. 2명의 확률은 무조건 3분의 1씩이야. 2명의 확률은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됐습니까? 경우의 수니까. 2명이 가위바위보를 던졌어. 몇 가지야? 3가지지. 3가지. 이길 경우 총 경우는 한 가지 3가지가 아니라 9가지죠. A가 3가지, B가 3가지, 총 9가지. 그러지? 이해됩니까? A가 이길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B가 이길 경우는 3가지. A가 질 경우는 3가지. 다시 말해서 A만 생각하면 A가 이길 경우나 수잖아. 경우의 수. A가 이길 경우는 수, B가 이길 경우의 수. B가 이겼다는 말은 A가 졌다는 말이지. A가 질 경우의 수. 나머지가 비길 경우가 되겠지. 다 생각할 게 아니겠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만 생각하면 돼? A가 이길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따라오겠네. 전체를 안다면. 전체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기본적으로 전체는 알아야지. 됐니? 2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A가 이길 경우만 하면 이제 끝났다고. 총 9가지 중에 A가 이길 경우가 3가지지. 그럼 A가 질 경우가 몇 가지겠어? 3가지지. 남는 게 비길 경우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 말을 설명하는 이유는 3명 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3명 할 때. 되니? 자, 3명 할 때, 3명 할 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의 세제곱이니까 27가지야. 그럼 어떤 경우만 쓸 거야, 우리는? 첫 번째, A가 이길 경우를 쓸 거야. A가 이길 경우야. A가 이겼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BC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A가 이겼다는 말은 BC에 대한 말이 없잖아. 이해되니? A가 이겼다는 것은 누군가는 진 사람이 있다는 소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A가 이겼다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A만, A, B, A,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 왜? 여기에 다 들었어. 내용 얘가 다 들었다고. A가 이길 경우를 A가 이길 경우의 수와 A가 질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럼 A만 생각한다면 A가 이길 경우, A가 질 경우, 승부가 안 날 경우 세 종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A가 이길 경우만 생각하면 게임이 끝났다고 이 문제가. 그럼 이 문장 안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지. A가 이길 경우인지 A만 이길 경우인지 두 명이 이길 경우인지 됐나요? 됐어요? 이 각각은 무조건 세 가지씩입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세 명이 가위바위보에서 승부가 났다는 소리는 두 편으로 쪼개졌다는 소리야. 가위바위보가 두 종류밖에 없었다는 소리지. 한 팀은 이겼고 한 팀은 졌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씩이라고. 이해가 되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승패가 결정이 됐다는 소리는 두 팀으로 쪼개졌다는 소리야. 가위를 낸 사람과 보를 낸 사람이 두 팀으로 쪼개졌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A만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고 AB가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고 AC가 이기는 건 세 가지라고. 얘를 더하면 9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이길 경우는 9가지야. A가 이길 경우는 9가지야. 그럼 A가 질 경우는 9가지고 비길 경우도 9가지야. 확률이 얼마가 되니? 확률이 3분의 1씩 떨어지는 거지. 됐지? 그래서 3명까지는 너희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따로 한번 비길 경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3명, 2명 가위바위보를 하면 승부가 몇 번 안에 끝나지. 10번 가위바위보 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은 안 갑니다. 원래 평생은 안 가는데 확률이 아주 낮다는 소리지. 승부가 날 확률이 낮다는 소리잖아. 다시 말해서 비길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이 되겠지. 우리가 게임이 승부가 안 났다는 소리는 계속 비겼다는 소리잖아. 여러 명이 하면 할수록 확률이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3명까지는 확률이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는 4명이 나오는 거야. 가기 위해서 비길 경우를 한번 풀려고 합니다. 자, 3명이 있는데 비겼어요. 비기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겠네. 어떻게 비겨? 모두 같은 경우가 있겠지. 모두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모두 다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3명일 때는 모두 다른 경우에. 근데 여러 명일 때는 모두 다른 경우가 아니고 모든 경우가 모두 다 나왔어. 모두 다의 의미는 알겠지 여기서? 모두 다 나왔어. 가위바위보가 다 나왔어. 3명이서 가위바위보가 나왔지. 3명이니까 가위바위보하고 이제 쌍을 대응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3팩까지야. 3명 3가지 3팩입니다. 그래서 9가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명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경우에 대해서 비길 경우에 대한 것은 몇 명? 4명 이상이 나올 거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 거야. 그래서 4명이면 총 몇 가지야?
81가지야. 됐습니까? 81가지 중에 A만 생각하면 A가 이겼어, A가 졌어,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그러지? 승부가 안 났어, 비겼어, 세 종류만 있다는 이거지. 그 중에 우리는 뭐만 생각할 거야? 비겼어를 생각하겠고, 만약에 내가 비겼어가 문제가 쉬워지면 비겼어가 쉽냐, A가 이겼어가 쉽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비긴 경우가 쉽겠냐, A가 이긴 경우가 쉽겠냐 이거야. 왜? 우린 둘 중에 하나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할 거라고. 이해되니? A가 이겼어가 되면 A가 졌어가 된 거야. A가 이겼어, A가 졌어. 아니면 비겼어잖아. 그럼 A가 이긴 경우를 생각하면 비긴 경우가 답이 나올 거라고. 됐니? 비긴 경우가 나오면 A가 이긴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어떤 게 쉽겠냐 생각을 해야 돼. 너희 스스로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서 순열 조합 문제는 뭘 잘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류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놈을 생각해서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알겠니? 성우야 뭐가 더 쉽겠어? A가 이긴 경우 쉽겠어? 그럼 A가 이긴 경우를 해보고 비긴 경우는 나중에 해봅시다. 쉬운 거 안 쉬운 거야? 자, A가 이긴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총 몇 명이야? 4명이잖아. A가 이긴 경우를 세보면 A만이 있고 A랑 2명이 있고 3명이 있겠네. A만이 있고 A랑 2명이 있고 몇 가지야 얘가? 여기 누가 들어와? B, C, D 3가지 들어오겠지. 얘는 3명 중에 2명이 들어오겠지. 둘 다 3가지네. 그러지? 그럼 이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3가지, 얘가 3가지가 되겠네. 두 팀으로 나눴잖아 지금. 이거 곱하기 3은 이해되니? 그런 조합이 3가지씩 있었다고 해. 3, 3은 9, 9, 9, 9, 9, 28, 21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러면 어째 A가 이긴 경우가 21가지면 A가 진 경우도 21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 42가지가 되겠죠. 42가지를 81에서 빼면 몇 가지 나와? 39가지가 비긴 경우가 39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뭔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비긴 경우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긴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A가 이긴 경우에. 됐지? 자, 비긴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어? 모두 같아. 모두 같은 경우는 3가지밖에 없겠지. 두 번째, 모두 다 나왔어. 다. 자, 가입 4명인데 가위바위보가 다 있다 이 말이잖아. 됐니? 여기까지 되니? 근데 4명이니까 가위바위보가 다 있다는 소리는 4명을 3팀으로 나눴다는 소리겠지. 가위 낼 사람, 바위 낼 사람, 보 낼 사람 3팀으로 나눴다는 소리지. 4명을 한 명, 2명으로 나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4C1, 3C2, 2C 2명부터 할걸. 곱하기 200분의 1이 3팀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위바위보하고 짝을 지워줘야 되겠지.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4, 3, 2, 6가지 얘가 36가지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9가지 맞게 됐네요.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4명까지는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연습했으면 나는 5명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5명 어떻게 선생님이 풀었듯이 A가 이긴 경우 해보고 비긴 경우 해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됐어? 자, 한번 해보세요. 그 근처에 있다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5명.